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자,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여러 가지 동기나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댓글 같은 것도 친절하게 달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저도 온라인으로 여러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마다 다 컨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입시 이런 것들을 너무 그것만 그것도 해야죠. 그게 중요한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합격생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학원에서 이 유튜브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논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다 이제 보실 수 있게 오픈이 된 것이고요. 가족 이제 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름 이후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정리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연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들이 워낙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자료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MBTI가 ENFP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계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막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학생들의 어떤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달하도록 또 더 다채로운 얘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하려고 했더니 사실 할 수 있는 건 뻔해요. 논술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다소 식상한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컨텐츠가 다채로워질수록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특히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졸업생들 적극 참여해 주시면 더 풍성한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얘기 가장 논술에 대한 본질적인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겨울이고 2024년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윈터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까 1년 동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합격증을 받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오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논술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있죠. 첫째 이제 입시로서의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논술 이러면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럼 글을 쓰고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논술은 내가 학종이나 수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데를 간다.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많잖아요. 논술은 어렵고 힘들다, 합격하기 쉽지 않다. 아주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학종이나 수능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이러면 앞으로 학종이나 정시로 가기 어려운 데를 도전하는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는 논술이 실질적으로는 문과에서 인간의 현실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현실 문제라는 것도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시간에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뜨거운 가슴, 과학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차가운 머리 이것이 동시에 작동해야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미로 하위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죠? 논술은 내가 학종이나 정시로 들어가기 불가능한 대학을 가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내적 의미다. 이렇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학종으로는 경기권 대학을 가는데 논술로는 건동홍 이상을 가겠다 라든지 또는 수능으로는 국승세단 정도 갈 수 있는데 논술로는 성대나 중대, 이대, 외대 이런 데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능을 꽤 잘해서 뭐 연대나 뭐 고대 하위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비인기학과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연대 경영이나 경제 응용 통계를 가고 싶어 뭐 고대 경영이나 고대 통계 경제를 가고 싶어 자전을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괜찮은 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학종으로도 특히 이제 뭐 연대 내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생활과학대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생활과학대는 좋은 곳이지만 나는 상경계열을 원한다라든지 사회계열을 원한다든지 또는 뭐 고대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대략 비인기학과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인기학과를 원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논술 카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을 평소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걸 항상 리마인드를 하는 사람은 논술 문제가 어려워도 이건 당연하다 해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멍을 때리고 쓸데없는 걸 기억하죠. 논술 들어가기 어렵다. 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논술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죠. 왜? 학종이나 정시로 들어가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훨씬 다수고요. 그리고 수학을 확률 통계, 사회탐구 선택을 하는 전통적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시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요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이게 이제 별다른 변수가 없다 보니까 논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논술에서 좀 기가 죽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뭐 6월 심지어 9월 모의고사 이런 원서 쓸 때까지 이렇게 신규 학생들이 오면 표정을 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죠. 뭐 안 쓰고 싶었는데 왔다. 또 이제 9월 같은 정도 되면은 뭐 6월 이후에 되면 뭐 여름이나 9월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생각 안 했는데 하게 돼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불안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경쟁률은 수십 대 1, 심지어 100대 1을 넘어가는 경쟁률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1월 또는 전년도부터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과감하게 내한테 있는 카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연대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또는 글자 수가 많아서 굉장히 지치고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성균관대 이럴 때는 학생들 나 정말 예민해져요. 저도 특히 한 10월 연대 입시 끝나고 나서 성균관대 이런 데 매진해야 될 때가 되면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출근을 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력을 그냥 다 모아서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30대 1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50대 1 뚫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목표의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에 모든 목표는 모든 힘은 높은 목표의식이거든요. 그죠? 나를 지키겠다. 목표의식이 높으니까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더 높은 대학으로 가겠다. 또는 더 원하는 학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어머니들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학생하고 합의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일부 어머니들이 좀 우물쭈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요거는 다른 전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웬만하면 이 저정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라라고는 부탁은 하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시작하게 되면 많이 틀리게 돼요. 많이 못 쓰게 되고
뭐 어떤 학생은 답은 대충 맞는데 답을 다 못 쓰고, 어떤 학생은 다 썼는데 보니까 답을 너무 많이 틀리고, 이런 상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일으키죠. 나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현실에 나는 문제를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표 의식이 중간의 과정을 정당화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과정을 딛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보고 근성 있게 붙어서 해내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논술은 답을 쓸 때의 집중력이 거의 80%고요. 그 뒤에 리마인드하는 과정 20%로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 집중력이 훨씬 중요해요. 그 집중력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그게 되게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수학 모의고사 하나 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력은 역시 목표의식을 강하게 해야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자세, 또 연간 임해야 되는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과 질의 균형이에요. 일단 논술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뭐 특정 학교만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 학교만 집착을 했을 때 그렇게 성과가 높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합격하는 학생을 보면 오히려 그냥 성균관대나 연세대 이런 데를 잘했고, 실제로 경희대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푼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뭐 최근에 저는 주로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학생들은 연대를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합적인 능력, 수리적 사고력, 또 성균관대를 하면서 지치지 않고 답을 끝까지 끌어가는 지구력, 이런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키우거든요. 경희대 문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경희대에 왔을 때는 비교적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경희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초 체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경희대 한의대 정도를 노리고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실력이 꽤 괜찮아도 그 학생들의 경쟁에서는 좀 밀리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뭐 경희대 한의대 합격생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질이에요. 질은 역시 논술에서는 어쨌든 답을 내가 예시 답안을 보지 않고 문제를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학원을 다니거나 좋은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나 또는 국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이런 좀 좋은 학생들 말고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논술 수업을 학원에서 받는 분들도 보통 이제 어떤 학교 논제가 끝나면 선생님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함께 있는 예시 답안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게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양도 좀 도톰해 보여서 그렇게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질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시 쓰기는 내가 그 연구가 끝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걸 스스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휘가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네이버에 뭐 단어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사전을 찾고 이해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났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또는 그 전에 좀 내가 읽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시각을 이게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문제를 다시 푸시고 다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제 파악을 잘 했을 경우에는 뭐 굳이 다시 쓰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제 파악을 잘못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쓰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력이 좀 약한 학생들 있죠. 표현력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답안 같은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습관적으로 그 문장에 맞게 좀 고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은 필사 같은 베껴쓰기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런 학생들, 문장력이 약한 학생들은 필사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술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를 이제 다시 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쩌면은 이 유튜브를 할 때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논술 관련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바로 리더십이라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은 논술 이러면 뭐 분석하고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죠. 질문. 그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 소통의 핵심이 뭐냐면, 문과는 인간의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그러면 그저 문제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기술과 달리 문과의 현실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왜 공정성 이런 거 시비가 있으면, 기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성의 원리에 맞느냐, 아니면 약자한테 우선 배분하는 게 공정성이 맞느냐는 거는요, 수천 년 전에 공자, 플라톤 이 시대에도 항상 논쟁이 됐어요. 이거는 고정된 답이 없어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구성원의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비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걸 했더니 이게 문제가 되고 저걸 했더니 저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당면하는 인간 현실의 문제는 굉장히 풀어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을 했을 때는 매우 어려운데요. 다만 이 어려움을 즐겁게 보고, 여러분들은 문과니까 이거를 글로써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내가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는 리더십을 가진다면 논술 시간이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글을 좀 쓴다. 그 글을 쓴다라는 거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할 때는요, 좀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저는 리더십으로 봐요. 그래서 정말 표면적으로 글을 못 쓰는 학생도 리더십이 좋은 학생들은 금방 논술에 적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문장을 예쁘게 써도 제가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특히 상위 대학에서는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을 임하기 전에 반드시 내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뭐예요?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뭐죠?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감, 도전의식. 내적으로는 현실 문제를 파고들어서 제시하겠다는 리더십.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의 요체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더 다른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